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11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분기점, 양평 분기점 그곳에 변경된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그 안에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에 분기점이 생긴다. 자, 그래서 특혜 의혹이다. 이 권력 사유화다. 대통령실이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얘기해서 마치 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하려는 것처럼, 자, 그렇게 프레임을 걸고 민주당 그리고 좌파 매체에서 지금 선동을 막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합니다. 국민의힘 여전히 끌려다니면서 무슨 지도를 갖다 놓고 원안이 어떻고 변경된 안이 어떻고 또 뭐 원래 이 변경안은 이 민주당 정권에서도 추진을 했던 거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민주당이 의도하던 바죠. 진실은 상관없이 계속 공방을 벌이면서 하나가 해명이 되면 또 새로운 거리 계속 내놓으면서 공방을 벌이면서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일종의 악마화를 시키는, 원희룡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악마화, 김건희 악마화, 그리고 권력 비선이 이 국정을 농단한다. 그 제2의 최순실, 이런 그 이미지를 들씌우기 위해서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또 새로운 의혹들을 계속 되든 안 되든 막 들춰내고 심지어는 지금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김기현 대표는 이 사무총장 그리고 수석 부대변인 두 사람 데리고 미국으로 외유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지도부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그 김건희 여사 땅 쪽으로 오는 것은 인터체인지, IC, 나들목이 아닌 JCT 분기점이기 때문에 땅값 상승 요인이 아니다. IC 그 인터체인지 같으면 고속도로의 출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시설, 뭐 주유소 같은 것도 만들면은 땅값이 올라가지만 이 JCT 이 분기점은 다른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그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이 고가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땅은 손해를 본다. 뭐 소음이나 그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왜 무슨 그 이득을 본다고 그 JCT를 그쪽으로 돌렸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그 JCT가 온다고 그러면 막는 이 압력을 행사하면 몰라도 그걸 오도록 한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전혀 이 땅값의 그 상승과 관련이 없는 시설인데 일종의 기피 시설이 오는데 그걸 왜 압력을 행사해서 끌어들였겠느냐.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또 하긴 하는데 바로 또 새로운 반격거리를 준비해서 좌파 매체나 민주당이 주장을 하죠. 뭐냐면은 그 JCT, 그러니까는 강상면 JCT를 만들면은 그 JCT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남양평 IC가 있다. 그러면은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나오는 남양평 IC가 있으니 그것과 이제 연결되면 서울로 빨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데, 자, 그것 때문에 뭐 땅값이 뭐 얼마나 오를지 모르지만 지금 현지 부동산에서는 지금 5월달에 뭐 이런 안이 발표가 공개가 됐는데 이후에 뭐 땅값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강상면에 그 JCT를 추진하면은 그 노선 보면은 중간에 강하 IC가 있습니다. 강하 IC, 강상 JCT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강하 IC를 인터체인지로 만드는데 그 양평으로 들어가는 그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이것은 양평 주민들의 수건입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왜 굳이 그 양평 JC를 가서 밑으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남양평 IC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느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이 JCT, 그 강상면에 JCT가 설치가 돼도 아무런 땅값
상승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또 좌파 진영의 괴담을 뿌리는 전문 괴담 뿌리는 세력 또 가짜뉴스로 만들어 퍼뜨리는 세력이 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권이 마치 좌파 진영에 넘어간 듯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다거나 국토부가 다 검토를 해보니 양평 고속도로가 그 강상면 그 대안보다 대안이 예타안 그러니까 그 양서면 종점안보다 훨씬 그 교통 분산 뭐 환경 유리하다 뭐 이런 것 결과들이 나오지만은 그거 지금 아무 소용없게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좌파 진영이 이것을 다른 건 다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특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자, 그래서 뭐 김건희 로드 이재명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시각은 어떨까? 자, 그 문제도 좀 관심이 가는데 민주당 또 좌파 진영에서는 왜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장을 밝힐 수가 없죠. 이게 아무리 가짜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해도 또 그것 가지고 또 뭔가 터집을 잡아서 또 물고 늘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입장은 밝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일부 보도가 되기도 하죠.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양평 문제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이렇게 그때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패턴이 비슷한가? 자, 이런 반응들을 대통령실에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청담동 술자리 이후 더 탐사라는 가짜 뉴스 전문 유튜버죠, 사실상. 그 더 탐사가 어떤 엉터리 녹취록을 가지고 그것을 본인 더 탐사 그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기 전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김의겸과 야합을 해서 본인들은 협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김의겸은 협업이든 야합이든 해서 김의겸이 국정감사장에서 그것을 털고 그것을 또 최고위원회에 가져가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가져가서 이재명이 주재하는 데 가서 그것을 또 재론을 하고 그래서 그걸 확인도 되지 않은 걸 좌파 매체들이 막 퍼뜨리고 이런 패턴을 보였죠. 더 탐사, 김의겸, 이재명 최고위원회 좌파 매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탐사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했죠. 처음에 6월 초에 이것을 어떤 뭐 제보 비슷하게 받아서 확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IC 인터체인지와 분기점 JCT의 이 구별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무작정 그쪽에 김건희 여사 땅이 많이 있다. 모친 최원순 씨도 거기서 처음에 살았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의 후견인인 이해찬이 전주 당원대회에서 특강을 하면서 어떤 신문이나 종편은 쓰레기다. 보지 마라. 유튜브만 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대탐사 유튜브 내용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어떤 국정농단을 한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이것을 보도를 했고 그렇게 이야기 주장을 했고 이재명이 이걸 받아서 이재명의 유튜브에 그걸 또 이해찬의 말을 전제를 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뭐 TF 이런 것을 꾸렸고 이걸 또 좌파 매체에서 확산을 하고 있다. 패턴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더 탐사 김의겸 최고위원회 좌파 매체, 더 탐사 이해찬 최고위원회 좌파 매체. 자,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상당히 기획된 일종의 정치 공작이라고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은 청담동 가짜뉴스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직접 겨냥을 했죠. 그런데 완전히 대치기를 당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그래서 이번에 양평에서는 이 원희룡
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 공격을 하는,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고 기성전 김건희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공세 중단 없이는 이 고속도로의 재추진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성전 김건희. 자, 원희룡 장관도 김건희 악마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다가 제대로 먹히지 않으니 본인들이 좌파 진영에서 약한 고리로 간주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그 악마화, 기성전 김건희 이걸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 민주당에서 이것이 어쨌든 진위와 상관없이 이미 객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진실은 밝혀졌는데 그 전혀 특혜 그 의혹 같은 게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게 지금 먹히고 있죠. 워낙 이 언론 환경이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이 새로운 그 의혹을 막 확산을 하니까는 이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 이 김두관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와 같이 연대를 해서 어제 오후 3시에 국회까지 그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치는 단체를 끌어들여서 이 기자회견까지 여는, 자, 이렇게 마침 뭐 기세를 살리는, 자, 그런 움직임까지 보였는데, 어제 그 과정, 어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김두관이 마련한 윤석열 정권 퇴진, 단체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그 발언들도 막 나옵니다. 김두관은, 단언컨대 이 사안은 대통령 가족의 재산 정식을 위한 노골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임세언이라고 있습니다. 임세언이라고.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부대변인을 했는데, 그 전에 뭐 이재명과 같이 유튜브에 나와서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하고, 느낌으로는 딱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제 회견에서 거의 또 망발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백지화 결정을 내린 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단독 결정이었더라도 큰 문제지만 대통령실의 긴급 오더로 이루어진 결정이면 그동안 땅 투기 의혹의 반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방송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발표 하루 전날 용산을 갔다 왔다더라. 이렇게 또 뜬금없는 유언비어도 막 퍼뜨립니다. 임세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임세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범죄 혐의고 중대한 탄핵 사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하니까는 또 안진걸이라는 사람, 민생경제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또 같이 이것은 탄핵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까 국정조사, 특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핵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이 양평 땅 계담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정권 탄핵 추진이다. 탄핵 시도다. 자, 이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그 우파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송국헌의 혼술이었습니다.